이것도 제가 보면 그 앞부분에 이제 친 거는 캐논에 나오는 부분이죠. 캐논에 나오는 멜로디랑 거기 나오는 그 슈레딩 부분을 제가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서 넣어봤고, 그 이후에 이제 동요 멜로디를 치고 중간에 짧은 릭들을 넣은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로 보면 조세 츄리아니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가토 같은 스타일의 연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손에 그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20년 이후로부터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간주에 들어갔던 캐논락 부분은 제가 이거를 카피를 2015년도일 거예요.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4년, 2015년 요때인데 지금 6년이 지나서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슈레딩 하는 부분이. 그래서 한번 잘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쳐봤던 건데 요때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타 카피를 해서 제 연주에 집어넣으면요, 사람들은 알아요. 저 캐논 락인데 요래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카피를 해서 내가 기타 솔로에 집어넣으면 사람들은 알아요. 카피를 했다는 거. 카피를 한 게 아니라 어떤 곡을 꾸준히 계속 듣다가 기타 솔로를 만들어서 치기 시작하면 그 기타리스트를 카피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 사람의 스타일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궁금증은 이거거든요. 물음표는 기타 카피를 하면 정말로 기타 솔로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기타 솔로 영상에 댓글에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기타 카피를 꾸준히 열심히 파고 파야 기타 솔로를 잘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저는 기타 카피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기타 솔로에는 그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뭐 아예 영향이 없다, 아예 좋은 점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왜냐면 카피를 또 안 하면 그 사람의 기타 리프나 그런 스타일들이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지만 기타가 절대 심플하지가 않아요. 기타가 심플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가 어려운 거겠죠. 심플하게 딱 집어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기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기타를 저는 오래 쳐봤고 그 과정에서 계속 드는 생각은 기타는 심플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뭐라고 해야 될까, 하면 할수록 좀 미궁에 빠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계속 보고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023년도에 제가 만든,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만든 테드 디 펑크라는 펑크 곡의 솔로 부분입니다. 들어볼게요. 이 곡도 보면 좀 비슷하죠. 이제 좀 보이시나요? 2020년에 쳤던 제가 기타 솔로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봐도 비슷한 스타일의 리프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펑크인데도 저는 조세 츄리아니 스타일로 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요때 제가 기타 레슨을 한참 할 때고 호주에 와서 기타 레슨을 다시 시작할 때거든요. 그 오프라인 레슨을 시작할 때. 그럼 요때 이제 주로 카피했던 것들이 이제 흔히들 많이 하는 뭐 스윗
Child of Mine 이런 곡들, 그 다음에 Back in Black 또 있었고, 마이클 잭슨 뭐였죠? 호러였나 모르겠어요. 마이클 잭슨의 유명한 기타 리프들, 그 다음에 아이유의 블루밍 기타 파트 이런 것들 카피 많이 했었고, 근데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치면 칠수록 더 조 세츄리아니 같이 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때부터 제 딸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제 딸이 202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2021년 기타 이제 영상들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때 이제 아기 때입니다. 완전 베이비 때 옆방에서 자고 있을 때 제가 기타를 주로 쳤고, 지금 보니까 좀 새롭네요. 요때도 서가지고 까져먹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볼 겁니다.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중순인가 뭐 쳤던 곡인데, 이 기타 솔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서 친 게 아니에요. 그냥 후려서 친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려서 친 게 어떤 식으로 쳐지는지 보시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이유와 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때요? 이거는 진짜 원테이크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 영상에 나올 때 제가 네 파트로 영상을 쪼개가지고 보여드리는 그거를 찍기 전에, 그냥 기타 레슨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쳐볼 때 아이디어를 기록해 놓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고 원테이크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내가 원테이크로도 이렇게 쳐지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요 기타 솔로랑 2020년도에 제가 쳤던 말했잖아 기타 솔로랑 상당히 느낌이 비슷해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기타 솔로들을 쭉 제가 듣고 2024년도 기타 솔로를 들었을 때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2024년도에 쳤던 You Raise Me Up 이 기타 솔로는 진짜 후려쳤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바로 친 거고, 2020년도부터 친 거는, 아니 뭐 그 전에부터 친 거는 제가 만들어서 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기타를 후려쳐도 기타 실력이 늘까요? 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앨범을 내기 시작한 그 단계부터 생각을 해보면 2010년도부터 제가 지금 기타를 계속 녹음을 하고 치고 있잖아요. 계속 만들어서 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냐면, 제가 맨 처음에 이 두 기타 솔로를 보고 조금 많이 놀랬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칠 수 있지?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어떤 멜로디를 계속 만들어서 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들어가고 제 손에 남아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이에 제가 기타 카피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앞서서 옛날 영상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막 이렇게 딥하게 제대로 머슬 메모리가 될 정도로 연습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어떤 곡을 제가 완성하기 위해서 그 곡을 듣고 카피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과정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곡을 듣고 제가 기타 솔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은 기타 솔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후려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몇 년도였죠? 2015년도에 리라는 곡 기타 솔로 아까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이때 리나워랑 폴 잭슨 주니어 스타일이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2024년도에 제가 기타를 후려칠 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즐겨 듣는 음악, 제가 즐겨 듣는 아티스트인 조 세트리아니의 스타일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제 연주에는. 제가 걸어왔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기타 솔로가 과연 기타 카피랑 연관이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기타 카피를 하면 기타 솔로를 잘 칠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경험한 것에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답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의 인터뷰들을 제가 찾아서 봐도 기타 솔로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애매모호한 대답들이에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기타 솔로라는 게 어떤 공식과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가지고 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로 치는 거예요. 내 손에 남아있는 걸로. 근데 기타 카피를 하면 이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나? 일단 그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곡이라면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학습을 위해서 카피한 거라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 기타 솔로를 보셨잖아요. 저한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조 세트리아니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조 세트리아니 곡을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쳐본 곡들은 많이 없지만 쳐본 곡들은 몇 곡 안 돼요. 근데 정말로 다양한 곡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조 세트리아니 곡을. 그러니까 뭔가를 치려고 하면 제가 많이 들었던 그 선율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 선율들을 베이스로 뭔가를 쳐보려고 하니까 같지는 않지만 어떤 비슷한 스타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기타리스트의 곡 중에서 또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곡 중에서 멜로디를 계속 치거나 간단한 멜로디를 치기 시작하면 그 멜로디가 그 선율이 머릿속에 남기 시작해요. 꼭 기타가 아니어도 되고 꼭 보컬이 아니어도 돼요. 색소폰도 괜찮고 뭐 키보드도 괜찮고 어떤 멜로디든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기타로 쳐보는 게 중요해요. 계속 쳐보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선율이 남아요.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만들어서 쳐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즉흥적으로 칠 수 없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쌓여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즉흥적으로 쳐도 그런 결과물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베이스 기타를 배울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업에 갈 때마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었냐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쳐봐. 그게 다였어요. 1시간 동안 똑같은 걸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는데 지금 1시간 동안 친 것을 계속 치는 거야.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솔로를 만들어 와. 그게 기타 레슨이 다였어요. 그 레슨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렇게 기타 솔로, 베이스 솔로든 뭐든 솔로 한 것들을 악보에 적어서 이게 몇 권이 돼야 그게 네 실력이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선생님의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기타 솔로는 잘 치려면 만들어서 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걸 넓게 펼쳐서 보면 여러분이 곡을 잘 치려면, 기타를 잘 치려면 어떤 한 곡을 만들어 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파트에서는 뭘 넣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릭을 넣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치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기타 실력이 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칠지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타 카피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기타 실력이 빨리 늘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기타를 쳐야 되지만 그분들은 기타 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기타를 치고 더 많은 곡들을 연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치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기타 실력이 많이 늘겠죠. 근데 그분들이 기타 카피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기타 카피를 해야 기타 실력이 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심플하게 기타 카피 이꼬르 기타 실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제 경험상. 기타 카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들, 영향을 받는 아티스트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카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를 만드는 과정들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실용음악과에서 마지막에 배운 단계 아닌가요? 네. 곡을 쓰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네. 곡을 써가지고 뭔가 데뷔를 시키고 이게 아니라 음악을 한다면, 악기를 배운다면, 테크닉을 배우고 이론을 배웠다면 이제 내 거를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쌓여야 기타 실력이 되는 거죠. 네. 아마 이 영상도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댓글이 걸릴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제가 존중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가르칠 거고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쩌겠어요. 뭐 결론은 학생들한테서 나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타 솔로 부분은 어려워요. 그래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뭐 안 가르쳐줘도 잘하고 센스가 좀 없는 친구들은 설명을 계속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어려운 파트이긴 한데 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후려치는 것만 해서는 기타 실력이 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것들을 계속 만들어보고 대입해보고 연주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해보십시오. 많이 해봐야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뭐 비판적인 댓글도 저는 환영합니다. 많이 달아주시고 분명히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다른 생각이신 분들도 적어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고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